안녕하세요. 함께 또 같이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영상을 엄마표 영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나 라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어제 전화 한 통을 받고 참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 이런 상황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 찍어봅니다. 요즘은 정말 아이들의 학습의 격차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발생하기도 전부터 학습의 격차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미 학습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요. 그러니 완전히 학습 태도 다 무너지고 공부 습관 다 무너지고 코로나라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활동 다 안 하고 집에만 집콕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습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심각해진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이다 보니까 학습의 격차는 더욱 심각한 것 같아요. 전 의식주만 해결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고 봐요. 아이에게 문제는 없는지,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 아이의 생활 패턴에서 구멍이 난 거는 무엇이 있는지, 이 시점에서 내가 아이한테 도움이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라고 항상 아이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부모가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소신 있게 아이를 지켜보고 함께 하는 게 저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교든 중학교 시험이 없다 보니까 좀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졌어요. 시험을 보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그래, 언젠간 때가 되면 하겠지. 그래, 너 자유롭게 지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막 방목해요. 막 풀어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초등학교에는 시험이 없고 중학교 1학년도 시험이 없어요. 어떤 학교는 중2 중간고사도 시험이 없어요. 중2 기말고사부터 시험 보는 학교가 많거든요.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방목하듯이 자유롭게 지낸 아이가 시험을 보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사는 이상 시험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중2, 초등은 시험이 없지만 고등학교는 시험이 존재하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매번 시험에 모의고사에 대시험을 봐서 아이의 진로가 정해지잖아요. 물론 대학을 간다 해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사는 이상 그 학습과 대학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아이들, 이렇게 방목하고 자유롭게 크는 아이들이 정말 학습이 필요할 때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 장벽을 넘기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져요. 막 공부 좀 하려 하면 여기저기 좀 쓰시거든요. 엄마들은 아이가 때가 되면 공부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아이는 과연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되었어. 엄마, 나 아무래도 학습 격차가 너무 심하고 이래서 내가 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 공부를 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진로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 나 오늘부터 공부할 테니까 이것도 가르쳐주고 이것도 가르쳐주고 이 학원도 보내주고 이 학원도 보내줘.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이런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런 아이들 정말 흔치 않다고 봐요. 100이면 100? 좀 심했나? 어쨌든 그런 아이는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방치 아닌 이렇게 뭐 언젠가 때가 되면 하겠지 하고 방치 아닌 방치를 하는 이런 현상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진 것 같아요. 내가 사는 동네만 이런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상황이 어때요? 아이가 중학교를 갈 때쯤 되면 엄마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양 학원을 여기저기 알아봐요. 속된 말로 정말 학원 투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너무 자유롭게 방목하듯이 켰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습관도 하나도 공부 습관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내공도 없고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맞는 학원을 정말 찾기란 정말 힘들어요. 정말 내 아이한테 맞는 학원 50%만 맞아도 그 엄마, 그 아이 행운아인 거죠. 저 어제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선생님, 저희 아이가 예비 중1이에요.
아이가 구속되는 걸 너무 싫어하고요. 공부하는 걸 싫어해서 학원을 보내지를 않았어요. 자유롭게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서 아이를 자유롭게 뒀는데 중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선생님 자리가 있을까요? 라고 이런 상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상담, 이런 전화 자주 오거든요. 에이, 그래도 중1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영어를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럼 기본적인 알파벳은 알고 있겠지. 기본적인 음가는 알고 있겠지. 설마 그것도 모르겠어? 하고 아이를 불러서 테스트를 해보면 정말 그 테스트라는 말이 무상할 정도로 음가는커녕 알파벳도 모르는 거 있죠? 아, 투야. 그럼 정말 그 아이를 보고 있는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고구마를 한 100개 먹은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심히 걱정스럽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되나 막막하기도 하고요. 아이와 함께 중1이 된 아이와 함께 ABCD를 배우고 그 음가부터 배우려니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려니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중1 때는 시험을 안 봐서 그런다 쳐요. 그런데 중2가 되면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그럼 진짜 알파벳도 모르고 음가도 모르는 애를 중2 때 내신 공부를 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중간고사를 보는데 내신 공부를 시킬 수도 없고 내신 공부를 안 시키고 내공을 기본을 쌓아줄 수도 없고 기본을 쌓아주자니 내신할 시간이 없고 내신을 쌓아주자니 내공을 쌓아줄 시간이 없고 그렇게 기본이 안 되는 애들은 내신 아무리 준비해줘도 효과 없어요. 그리고 원하는 점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이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아이의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존심이 상할까봐, 아이들이 자존감이 상할까봐, 행여나 상처받을까봐 학원도 안 보내고 아이를 그냥 편안하게 방치하는 엄마들은 중1이 돼서야 그때서야 이제 아차 싶어서 학원을 알아보죠. 참 중1이 되어도 기본은 할 줄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알파벳도 모를 정도면 참 갈 길이 멀죠. 자, 험난한 길이에요. 가슴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아휴, 참 한숨이 나옵니다. 자, 이런 아이들 가르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에너지가 정말 쏙쏙 빠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면 정말 영혼이 탈탈 털리는 기분이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고생을 해서 해도 효과는 정말 없거든요. 정말 그 효과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 이런 상담, 이런 아이 정말 많아서 참 안타까워요. 꼭 아이들의 학습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집에서 꾸준히 독서하고 다양하게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좀 해보고 그리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내가 어느 정도 집에서 홈스쿨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내공도 생기고 학습 습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나이 늦어서 늦게 학원을 가거나 뒤늦게 학습을 다시 시작하고 할 땐 그런 아이들은 좀 달라요, 상황이. 그런 아이들은 홈스쿨로 꾸준히 뭔가를 해왔기 때문에 앉아있는 내공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공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면 속력이 붙어요. 좀 더 가르치다 보면 그 아이들은 속력에 또 가속도가 붙어서 실력이 점핑을 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면 정말 행복하고 즐겁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독서를 많이 하라고 한다 해서 엄마들은 그래, 독서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독서하는 학원을 막 보내거나 논술학원 보내는 엄마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말한 독서는 그런 독서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학습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 함께 생각해 볼까요? 자, 학습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 문학과 비문학의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아이의 이해력과 어휘력을 늘려주고 문해력 키워주기. 자, 책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해력이 늘고 어휘력이 늘지는 않아요. 자이든 타이든 사고하고 이해하면서 책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 있어요. 그냥 책만 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고 그냥 문자만 보는 거죠. 그럼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효과가 없어요. 편식하지 않고 다양한 독서가 나중에 아이가 학습을 할 때 정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당연히 독후활동도 필수겠죠? 가끔 이런 엄마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나이가 많고 학원은 늦게 왔지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라서
선생님이 가르치시긴 편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를 받아서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엄마의 말이 참 무색해질 때가 많아요. 아, 이 아이가? 이러면서 좀 의아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문제가 뭐지? 이 아이는 엄마가 말할 때는 책 되게 많이 읽었다 하는데 내가 보는 건 전혀 이해력도 없고 어휘력도 딸리고 뭘 설명해줘도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런 아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라고 잘 관찰해 보면 그 아이는 그냥 엄마가 정해준 그 권수만 읽은 거예요. 그냥 엄마가 정해준 그 시간만 때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책을 호호호 킥킥킥 웃고 사고 일도 안 하고 생각 일도 안 하고 그냥 문자만 보고 땡 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책을 보고 나서 효과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담하는 엄마 말 믿지 않아요. 그냥 참고만 하죠. 아휴, 잘 키워보자고 한 건데 참 웃고픈 현실입니다. 자, 학습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영역별, 과목별, 엄마표든 아이표든 꾸준히 진행할 것. 영어는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 거예요. 엄마가 정해놓은 시간 있죠. 그 시간에 꾸준히 매일 엄마랑 함께 아이랑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계속 보면서 스크립북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스크립트를 가져다가 아이하고 엄마하고 대사를 나눠서 쳐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 혼자 이렇게 유창하게 한번 만약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대사를 쳐다보면 그것만큼 효과가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만 해줘도 금상첨화겠죠? 영어 공부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영어 원서인 것 같아요. 영어 원서는 CD를 통해서 집중 듣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집중 듣는다는 건 그냥 책을 보고 이렇게 가만히 문자를 보는 게 아니고, 책을 사면 CD가 있잖아요.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책을 살 때 꼭 CD가 붙어 있는 책을 사야 돼요. 그 CD에 나오는 원어민 책을 읽어주잖아요. 그럼 원어민이 한 문장 읽어주면 퍼즈 버튼 누르고 그 원어민처럼 내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마치 앵무새가 된 것처럼. 또 퍼즈 버튼 눌러서 원어민이 한 줄 읽어주면 또 퍼즈 버튼 누르고 내가 원어민이 된 것처럼 억양이랑 발음을 똑같이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1년, 2년, 3년 내공이 쌓이죠? 그러면 그 후에 쓰기로 다시 확장을 시켜주면 돼요. 영어는 그렇게까지만 유지를 해줘도 어느 정도 학습의 격차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또 수학은 초등학생이라면 매일 연산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주관식 문제 2문제에서 5문제 풀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수학 교과서도 풀어보고 개념 정리를 다시 해보는 거. 또 아이가 만약에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심화 문제도 사다가 꾸준히 풀어보는 게 좋겠죠. 많이 푸는 것보다 1문제, 2문제를 풀더라도 아이가 사고하고 고민하고 개념을 찾아보고 스스로 해보는 그런 해결 능력을 기르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수학 교구들도 정말 많아요. 멘사 게임도 있고요. 두뇌 게임을 발달시켜주는 그런 게임도 교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교구를 사다가 엄마랑 아이랑 또는 다른 가족들이랑 게임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말한 여기서 수학 게임은 컴퓨터 게임 아닌 거 아시죠? 컴퓨터는 될 수 있으면 멀리하고 핸드폰은 될 수 있으면 늦게 멀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국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국어는 교과서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국어 교과서를 읽어보고 스스로 내용을 정리해보고 책 속에 있는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서 그 모르는 어휘를 찾아보면 그 어휘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그런 해석력이 다 달라요. 그런 많은 경우의 수 중에 이 문장, 내가 읽어보는 국어 교과서 문장에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오는 게 그것도 실력이거든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것도 공부에 어휘력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르는 어휘를 자기 스스로 사전을 찾아보면서 그 문장에 어울리는 내용과 추론해서 그 단어를 익혀봤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단어를 잊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의 어휘력을 길러주고, 그리고 또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스스로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다 풀어보고 나면 내가 배운 교과서의 내용을 총정리해서 요점 정리만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교과서를 보고 나서 요점 정리를 마인드맵으로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핵심 내용도 잘 찾을 수 있고 학습 목표 내용도 찾을 수 있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 학습 격차 줄여지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교과서를 보고 정리하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과서 가지고 수업하는 선생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많고 짧은 시간에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도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선생님보다는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서 PPT로 활용해서 교실 화면에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 화면에 띄워놓은 정리된 PPT 자료를 화면에 띄워놓고 아이들과 함께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정리된 것만 보는 거예요. 이미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교과서를 봐도 뭐가 중요한지, 교과서를 봐도 어떤 거를 정리해야 될지, 어떻게 요점 정리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거 집에서 엄마가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거 학원까지 보내기에는 너무 아이가 바쁘잖아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다니기도 바쁜데 어떻게 국어 이런 학원까지 보낼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교과서로 수업해주는 학원 별로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엄마표가 돼버렸네요.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니 엄마표로 시작을 해서 점차 아이표로 전환하는 건 정말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어때요? 제가 제시한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 왜 또 우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 서로 의견을 나눠보고 공유하면서 우리 함께 또 같이 우리 아이 잘 키워보자고요. 지금까지 아이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함께 또 같이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